뉴욕주가 식당, 술집, 체육관 및 개인 가정 모임을 대상으로 조기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2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뉴저지주 $300 실업 수당 신청이 내일까지 마감됩니다. 베테랑스 데이를 기념해 안전 규칙을 지키며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CDC가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새로운 안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11월 11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오늘 13일부터 식당, 술집, 체육관 및 개인 가정 모임을 대상으로 조기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속도로는 크리스마스까지 2천만 건의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새로운 제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뉴욕주 주류 당국이 허가한 식당과 술집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금지되고 체육관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 가정 모임도 코로나19 감염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라며 10시 이후에는 모임이 금지됩니다. 뉴욕시 학교는 폐쇄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수요일 현재 7일 연속으로 2.52%의 코로나 감염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일 동안 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학교가 3%의 코로나 감염률에 도달하면 당분간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타튼 아일랜드에 일부 문제가 있는 구역을 옐로우존으로 지명했지만 비필수 업체는 계속적으로 문을 열 것이라고 허용했습니다. 한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뉴저지 주민 500명 중 약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0일 트위터에 이와 같은 수치는 재앙적이라고 말했고 또 오늘 12일부터 새로운 제한 규정이 시행돼 식당과 술집은 10시 이후부터는 영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새로 보고된 확진 사례는 지난주에 비해 거의 2배가 되었으며 완화의 징후가 보이지 않으며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전역에서 감염 속도가 50개 주 모두에서 급속도로 빠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2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최근 일주일간 10만, 13만 명 수준에서 폭증한 것입니다. 이에 더 많은 주지사들이 서둘러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어제 8일 연속 10만 건 이상의 새로운 사례를 보고했고 전국적으로 사상 최대 입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확진율은 44개 주에서 최소 10% 이상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1개 주는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입원자 수는 전국적으로 거의 50% 증가했습니다. 이에 경제 재개를 본격화했던 각 주의 주지사들이 서둘러 주민들에게 다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텍사스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건을 돌파한 주가 됐습니다. 주정부는 오늘 오후 기준 104만 명의 누적 확진자 수와 9,423명의 누적 사망자 수를 보고했으며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감염 건수도 텍사스보다 조금 적은 99만 4천여 명으로 조만간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약 1만 8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했으며 양성률과 입원율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네바다주와 위스콘신주, 매사추세츠주, 메릴랜드, 로드아일랜드, 유타, 뉴저지, 뉴욕주 등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곳에서는 각 주정부가 자발적인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은 주 전체 또는 집단 발병 지역에 재택근무 복귀, 대규모 모임 금지, 비필수 사업장 폐쇄 또는 조기 폐쇄 명령, 엄격해진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등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전일 미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의 90% 이상 효능 입증 소식과 함께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FDA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요구하는 효과가 5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화이자의 90% 이상 효능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되며 이에 더해 이 백신의 효과가 1년 넘게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또 일라이 릴리의 단핵 항체 치료제는 최초의 경증 환자용 치료제로 2세 이상의 소아 환자 및 성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스 아자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 승인된 치료제의 유통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당초 기대보다 효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 만한 치료제가 개발된 만큼 이들 약물이 지구촌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한 뉴저지 주민 10만 명 이상이 $300 실업수당을 받게 됐지만 신청자들 중 추가 서류 부족으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뉴저지주는 노동부로부터 온 추가 지시사항을 확인해 오는 12일 밤 11시 50분까지 재신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 노동인력개발부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신청한 뉴저지 주민들 가운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민들은 10일과 11일에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만 22만 4천여 명의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는 확인란에 체크하지 않아 추가 지시사항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업수당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실업급여를 최대 $1,8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로버트 오자리오 언잘로 노동청장은 뉴저지주가 77만 8천 명의 신청인에게 $12억 피머 지급액을 분배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분담금을 다 써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인증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실업자 뉴저지인들에게 가능한 많은 경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참전용사협의회 오늘 베테랑스데이 기념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전처럼 수만 명의 행진자와 관중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안전 규칙을 지키며 상징적인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테런스 데이는 월남전, 한국전 등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군인들의 정신을 드높이고 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맨해튼에서는 군인, 시민 및 청소년 단체 등을 대표하는 그룹이 120대의 수레와 자동차, 기타 특수 차량의 행렬을 이어나갔습니다. 맨해튼 26번가에서 46번가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록펠러 센터, 세인트 패트릭 성당과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지나 피스 애비뉴 북쪽으로 행진됐습니다. 시간은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가보훈처가 모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자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감사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국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안젤라 스탈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젊음과 생명을 바치신 전쟁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우리가 평화로움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의 희생이라고 감사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워싱턴 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역에서 진행된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으며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CDC가 추수감사절의 새로운 안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추수감사절 새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행과 외부 모임을 자제하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안전한 모임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외부 모임을 가질 시에는 제한된 그룹으로 모여야 하며 실내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손잡이, 테이블 등 자주 손이 가는 부분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후 청소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경우에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함께 6피트를 잘 지키며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초청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접시, 컵 등의 주방 도구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했으며 음식물을 섭취하는 동안에는 건조하고 통기성이 좋은 가방 등에 넣어 깨끗하게 마스크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부엌으로의 출입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이외 조미료와 음식 용기는 일회용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아울러 모임 후 일회용 제품을 제외한 컵, 접시 등은 고온으로 설거지를 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뿐만 아니라 연말연시에 타주 또는 해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여행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독감 예방 주사 맞기를 권고했습니다. 비행기,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이동하는 목적지에 지난 7일 이내에 각주 코로나 감염 사례를 확인하고 최대 2주까지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공중보건부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전국과 전 세계의 목적지별 입국 요건 및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주민들에게 추수감사절 및 연말연시에는 대규모 모임에 대한 계획을 잡지 말고 여행도 자제해달라며 이 시기를 잘 견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영업재개 필수 점검 사항과 일일 청소 및 소독 기록표, 직원 건강점검 기록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워크숍에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화 646-588-865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락펠러 센터 아이스링크가 오는 21일 개장합니다.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권 예매 서비스를 시작하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링크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6세 미만 어린이 입장 시에는 성인 보호자 1명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동반 입장해야 하며 6세에서 12세 어린이의 경우 성인 보호자는 입장료 지불 없이 링크 주변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한인 여성 미셸 박 스틸 공화당 후보가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스틸 후보는 10일 캘리포니아주 제48선거구 선거에서 민주당 현역인 할리 루다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민 1세인 스틸 후보는 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가족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회를 찾아 미국에 왔다며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듯이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번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연방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마스크 240만 장을 800여 곳의 공립사립학교에 지급합니다. 우선 저소득층 지역 학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20일까지 각 학교의 지급이 완료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50개 주 모두에서 급속도로 빠르지고 있습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의 대규모 모임을 가급적 피하시고 집에 머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